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남미자입니다. 제가 오늘 결과 공유를 할 연구 과제는 네, 네, 신설공립대안학교의 학생주도 교육과정 실행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저 이외에 서울대학교의 김경미 선생님, 또 춘천교육대학교의 목정현 선생님, 그리고 이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성은 선생님, 이렇게 4명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협력적 실행 연구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연구자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갔었고, 또 뭐 참여 관찰과 면담과 협의회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현장에 일주일에 2~3번씩 가면서 총 81회의 참여 관찰을 했고 25번의 면담을 했고 7번의 협의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와 그 연구 참여자 간에 서로 협력적이고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의 개괄적인 내용은 실행 과정과 또 그 학생 주도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행위자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학생 주도성이 발현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최근에 학생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 강조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자율과 선택으로 학생 주도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학생에게 자율과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 주도성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근데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율과 선택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의 참여와 주도를 강조하면서 교사와 학교를 계속해서 주변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방법론적으로 학생이 주도하고 학생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궁극적 지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저희가 연구에서 정의한 학생 주도성의 개념은 단지 학습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선택이라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삶을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실존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학생 주도성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덧붙여서 2019년부터 학생 주도성을 학생 행위자성으로 스튜던트 에이전시로 이해하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자성으로 주도성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 존재가 관계들의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도성이라는 것이 어떤 학생 주체가 그러니까 고립된 주체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의 결과로 발현되는 속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연결과 단절이라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교육에서 강조해야 하는 주도성이라는 것은 그 관계 맺기의 방향을 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두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 모두의 좋은 삶의 개념을 해러웨이가 이야기한 공동 생산의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의 개념은 나의 존재가 결국은 연결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 연결의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되기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의 전체를 학생 주도성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건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이름은 정다운 학교인데요. 이름은 가명입니다. 정다운 학교는 한 학기가 활동분기와 학습분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분기는 주로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되고 학습분기에는 교과학습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활동분기의 계획과 실행과 결과를 보면 계획은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를 계획했고, 그래서 학교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에서 학교의 교과도 만들고 뭐 아이콘도 만들고 뭐 예산에도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요. 그 실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학교가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개교를 했는데 그 개교와 동시에 이제 교장과 교감이 발령을 받게 되고 또 신입 교사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그 교사들 사이에 어떤 마음을 모으거나 함께 학교 철학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 주도를 이제 전면에 내걸고 교육과정을 계획했지만 학생 주도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활동 분기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 분기를 마칠 때쯤에는 어떤 익숙한 몸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분기의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을 강조했어요. 학생 주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N개의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 실행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새로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서 창조적인 실천가로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학생들 역시 자기 어떤 교육과정을 스스로 디자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이 조율하고 있었고 그 조율의 결과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어떤 수업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분기의 결과는 한계와 마주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및 재계획의 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였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함께 되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주도 교육과정 실행 과정 속에서 교사의 행위자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관계와 교육과정과 문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교사 행위자성은 뭐 특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도 이제 어떤 관계들의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혹은 교사 전문성의 측면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모습들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학생주도 교육과정 연구를 하면서 교사에게 집중했던 것은 결국은 학생 주도성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떻게 교사와 학교가 역할을 할 때 학생 주도성이라는 것이 발현될 수 있을지를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계의 측면에서는 우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우리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안전한 틀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인데요. 우리가 여기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여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우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공감과 상상력을 발현하는 기제로서 우리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활성화하는 틀로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우리만의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우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경계 바깥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 정다운 학교에서 우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팀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팀과 팀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타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등도 드러났는데요. 하나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교사들이 모여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갈등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중등 교직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개인주의적인 교직 문화 때문에 피상적으로 화합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방어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확신인데요. 이 정다운 학교에 모여 있는 교사의 구성을 보면 절반은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들, 절반은 신규 교사 혹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경력의 교사들, 자기 확신이 강한 교사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교육자로서 교사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 정다운 학교에 오게 되면서 이 자기 확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자기 확신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이 갈등이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상호 정동성인데요.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과는 조금 다른 몸과 몸이 마주칠 때 생기는 그 사이 어떤 기운일 텐데요. 이 몸과 몸이 마주치면서 계속해서 누적되는 어떤 곁들이 쌓이면서 관계 안에서 낯섦과 마주칠 수 있는 힘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에는 뭔가 두렵고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나에게 너무 낯설었던 것들을 교사와 교사 혹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함께 이 몸과 몸이 마주치면서 이 새로운 것과 마주칠 수 있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과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상호 정동성이 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인데요. 끊임없이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사유 혹은 새로운 것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해주는 기제로도 작동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주로는 교사가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설계할 때 학생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으로 감각 바깥에서 나에게 침입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복잡한 연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들레즈가 교사의 역할을 나처럼 해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이제 교사의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교사가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은 어떤 안전한 홈페인 공간으로부터 탈주해서 매끄러운 유목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교사가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어떤 이 유연한 관점을 통해서 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 다르고 다른 모양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퍼즐이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사 역시도 두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새롭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사회의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도성이라고 하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주도성이 발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 우리만의 학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이제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의 마지막은 관행인데요. 이 로티라는 학자가 교직 문화의 부정적인 삼위일체를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주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특히 이제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동료 교사와의 격리가 선호되거나 강요되는 부분, 그리고 현재주의는 분절적인 작은 과업에 치중하면서 단기간에 성취 가능한 가시적인 업무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보수주의는 내 외부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관행에 의존하게 되는, 사실 이런 조직 문화가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중등학교에 익숙한 조직 문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학교 간의 어떤 교사들의 협력이나 프로젝트 학습이나 교과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직 문화를 개선해 가고 있는 움직임과 흐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다운 학교에서도 이런 교직 문화와 연결되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학교에서 이제 교과를 알매 기술, 인류의 지혜, 자연의 법칙 1, 자연의 법칙 2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교과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교과가 구성되는 방식을 보면 그냥 수학이었고 과학이었고 영어였고, 그래서 결국 학생들도 교사들도 아무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학 시간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교사와 학생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에서 이제 드러난 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성찰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온 이제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어떤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윤리적 주체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버틀러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너에게 말 거는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나라는 존재가 라는 의미인데, 교사라는 존재 역시 학생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결된 존재로서 교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마주하는 관계에 응답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사가 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고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제 학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인 측면의 마지막은 위계성인데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교직원 회의에서 혹은 학생과 교사 전체가 이제 함께 하는 회의에서 말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고경력인 팀장님들이었고,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는 거의 그 회의 시간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말이 어떤 의미 있는 언어로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014년에 엄기호 선생님이 소통의 붕괴와 전면화된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로 이제 썼던 이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 글의 이제 내용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말로 해결하자고 말할 때 그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수평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토대 안에는 언제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고, 또 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 근원적인 폭력 위에서만 폭력이 아닌 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다운 학교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 주도성, 저희 연구에서 이제 정의했던 학생 주도성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속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 맺기의 결과이고 내가 어떤 관계의 결과들을 통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세계를 꿈꾸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시공간 자체가 안전하고 평등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자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공유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모두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공유된 기대라는 것은 단지 문서상으로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 과정에 담긴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나 학교 건물, 뭐 건축, 환경, 다양한 곳에서 이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의 틈을 열어주는 제도인데요. 무엇보다도 개교 전 인사 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먼저 이제 인사 발령을 받은 교사들이 이 공유된 기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 역시도 미리 배치되었을 때 학교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교사의 공동체적 학습과 연구의 일상화인데요. 왜냐하면 교사가 만나는 학생은 사실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올해 만나는 5학년 학생과 내년에 만나는 5학년 학생이 다르고, 사실 같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해야 하고, 또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교사의 수업 시수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업 시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의 주도성 발현을 위한 책임성 기제인데요. 이 주도성이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하면 학생 개개인의 어떤 주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도성이 발현되지 않는 학생들을 배제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도성의 발현을 관계적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모든 학생의 주도성은 당연히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어떤 조건과 어떤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관계해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되기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이제 헤러의 말을 빌려오면, 서로 함께 되기를 통해서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학교,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